관계에서의 힘에 대한 모든 기존의 개념을 산산이 부수는 불안하고 거의 신비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레이어에게 고통받는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종과 헛된 약속의 달인인 그 플레이어 자신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무대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놀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기운이 빠지고 혼란스러우며 상처 입은 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여성이 그의 게임에 응해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피상적이죠. 그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녀가 아예 그 게임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익숙하게 움직이던 현실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냥꾼이 특정한 먹잇감만을 쫓는데 익숙하다가 갑자기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저 완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생물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사냥꾼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의 본능이 흔들립니다. 먹잇감의 반응에 맞춰 다듬어진 모든 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지적인 여성이 플레이어를 만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그를 이기기 위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너무나 온전해져서 그의 게임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듭니다. 칼 융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운명으로서 외부에서 만나게 된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재미를 찾는 남자가 아닙니다. 깊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살아보지 못한 그림자의 살아있는 화신이며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게임은 그 공허함을 다른 이의 찬사, 다른 이의 아픔, 다른 이의 희망으로 채우려는 열병 같은 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차갑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서 온기를 찾는 굶주린 유령입니다. 지적인 여성은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울은 아직도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부분들,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상처들, 근거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전히 믿는 순진함을 가차없이 비춥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거울을 깨트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를 통해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플레이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게 됩니다. 그는 반응과 드라마, 에너지를 원했지만 대신 침묵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원한에서 비롯된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에 몰두한 여성의 깊고 의식적인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를 멍하게 만듭니다.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냅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 공허함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영적인 바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성이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 걸음씩 알아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전술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남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게임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부터 파헤쳐 봅시다. 그의 매력,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능력,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 뒤에는 힘이 아니라 거대한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사람을 괴물처럼 부풀려진 자아를 가졌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자아를 가진 인격이라고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칭찬, 승리, 그리고 다른 이들의 꺾인 희망들로 쌓아 올린 허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허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심도, 핵심도, 진정한 자존감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 특히 감탄과 숭배로 가득 찬 시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의 주요 도구는 투사와 거울 효과입니다. 그가 당신을 만날 때 그는 진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빈 캔버스로 봅니다.
그는 당신에게 완벽한 여성, 여신,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그는 당신이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당신의 영원 깊은 곳에서 간절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는 그 자신도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현실은 바로 그 순간의 현실, 연기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가치관, 꿈, 두려움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당신이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을 좋아하나요? 그는 즉시 시끄러운 세상에 지친 내성적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여행을 꿈꾸시나요? 그는 모험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기다려온 열정적인 여행가가 됩니다. 그는 당신의 완벽한 짝, 당신의 또 다른 반쪽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는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게 느껴지는 가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무스의 위험한 게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여성의 이상적인 남성상, 즉 아니무스를 자극하고 그것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강렬한 감정적 의존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러브밤, love bombing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선물을 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아이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만에 바닷가,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신을 현재에 가두기 위해 영원할 것 같은 환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기를 물었다고, 즉 둘만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순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그의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엄청난 친밀함의 시기가 지나면 차갑고 멀어진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라지고 바쁘다며 한마디 대답만 하고 당신의 마음에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처음에 완벽했던 모습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에너지, 불안, 눈물,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부풀려진 자존심을 더욱 키워줍니다. 그는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해준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그것은 곧 현실을 조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플레이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정적 흡혈귀입니다. 그는 스스로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없으니 남의 세계에 침입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만의 중심과 깊이가 필요하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세계는 텅 빈 메아리만 울리는 방과 같고 그 공허함의 메아리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게임이 당신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바꿀 수 있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빼앗게 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녀는 처음부터 이런 미끼에 걸려드는 걸까요? 융이 말했듯이 그 답은 그녀 자신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성격에 무의식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그림자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남성의 관심에 달려있다는 숨겨진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숙련된 포식자처럼 멀리서도 그림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자존감에 있는 미세한 균열을 보고 그곳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초반에 지적인 여성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매력에 빠집니다. 그녀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질 깊이, 정직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투영합니다. 그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에게 부여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구할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원형의 고전적인 함정, 즉 자신의 사랑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무스에 대한 투영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지적이고 깨어나는 여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시작됩니다. 여러 번의 밀고 당기기, 그의 달콤한 말과 차가운 행동이 또 한 번 어긋난 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집니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고통받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배우를 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융이 그림자 통합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전혀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게임에 반응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값싼 연극을 믿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는가? 이것이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녀는 그의 문제에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녀 자신의 내면 문제를 보여주는 증상,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려 애쓰는 대신 그녀는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바로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이제는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존성, 필요함, 그리고 사랑의 전부가 아닌 부스러기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투사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구원자나 운명의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게임을 하는 공허하고 두려움에 찬 사람으로요.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는 차갑고 거리를 둔 이에 거의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플레이어는 이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를 먹여 살리던 에너지의 끈이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는 노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약속, 어쩌면 눈물과 후회까지.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도 없는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관찰하며 뚫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드라마의 참여자에서 일열 관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플레이어에게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의 세계의 토대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놀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게임, 즉 자신을 되찾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그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략의 핵심, 즉 플레이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전혀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적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여성은 본능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 즉 침묵과 정적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에너지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인 반응, 존경, 기쁨, 희망 혹은 부정적인 반응, 분노, 눈물, 질투,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강한 감정도 자신의 힘과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성은 반응을 멈춥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비난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의 도발에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가 사라질 때는 자신의 충만한 삶으로 답합니다. 그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도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미소로 응대합니다. 이 침묵은 그에게 불의 진공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그는 그녀를 찔러보고 감정을 유발하려 하지만 매끄럽고 뚫을 수 없는 표면에 부딪힙니다. 그녀는 그가 두드릴 수 있는 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벽도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방어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이제 공허, 그의 충동이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사라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돌을 던져도 그것은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돌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에 익숙한데 그녀의 세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에서 관찰자로의 전환입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남자가 아니라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학자의 차가운 호기심으로 그의 전술을 관찰합니다. 아, 이제 죄책감을 이용하는군. 흥미롭네. 그리고 이것은 고전적인 평가절하 기법으로 곧 사랑 폭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합니다. 이제 그의 조작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녀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철저히 연구한 그의 내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아니무스의 발달과 통합입니다. 그녀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 원리는 더 이상 외부 남성에게 투사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 자신의 기능, 즉 로고스, 분석, 분별, 경계 설정의 기능이 됩니다. 그녀는 맑고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감정의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고 반응하지 않는 관찰자가 되면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거울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왜곡된 거울이었고 그가 보고 싶어하는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비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평평하고 깨끗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는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추악함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허둥지둥한 행동, 자신의 거짓말, 자신의 공허함을 봅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절박함을 봅니다. 그의 말이 거짓임을 그녀의 차분하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에서 비춰봅니다.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내던졌던 모든 투사들은 그녀의 매끄러운 표면에 전혀 달라붙지 못하고 되돌아와 그는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 자신, 그토록 애써 외면했던 그림자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점입니다. 그녀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영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친절하게 비춰준 자신의 공허함과의 마주침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숭배를 보고 싶었지만 진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이 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실험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견딜 수 없는 불편함, 불안,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타인의 반응 위에 세워진 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는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찮고 무력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나르시시즘 구조에 있어 이 감정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무모와 마주한 자아의 고통입니다. 그는 그녀가 내쫓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녀의 평온한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 한 수도 두지 않고 그를 이겼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을 떠났고 그는 말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곧 게임인 그에게 이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플레이어의 붕괴는 한편으론 애처롭고 한편으론 교훈적인 광경입니다. 그는 평소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도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수위를 높이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더 절박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들을 2배의 힘으로 총동원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사랑 폭격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는 거창한 제스처를 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깜짝 여행을 제안하거나 공개적으로 사랑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재부팅해서 그녀를 처음 그 황홀했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기초에 금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제스처는 진심이 아니라 절박한 뇌물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정 없는 차분하고 공손한 고마워요라고 답하면 그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는 플랜 B로 넘어가 죄책감과 연민을 자극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세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자신의 엄마,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에너지에 투자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 여성은 이런 조작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공감을 보이며 그런 일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구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문제가 그의 길이고 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공감과 얽힘을 구분하고 그에게 이 경계는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통하지 않으면 세 번째이자 가장 추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분노와 평가절하입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으니 그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차갑고 이기적이며 감사할 줄 모른다고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되찾기 위해 그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너한테 낭비했어. 라며 실제로는 겨우 3달밖에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자아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는 그녀를 자극하고 도발해서 전쟁터일지라도 다시 게임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실패를 맛봅니다. 이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여자, 더 이상 자신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는 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 가치는 더 이상 그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욕은 그녀에게 그저 상처 입은 동물의 소음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괴물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겨 벽을 두드리며 화를 내는 것 많고 불행한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깊은 슬픔만이 있을 뿐이고 이것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의 분노는 겨눌 대상이 없습니다. 그의 독설도
희생양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에, 자신의 고통, 자신의 추함과 함께 홀로 남겨지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진 것은 그녀가 더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 이유는 그녀가 그에게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녀는 갑옷을 두른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공격하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부서진 마음은 깊은 자기애적 상처입니다. 그는 사랑이나 연인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한 에너지원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능함을 잃은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힘, 즉 온전히 깨어난 인격의 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의 환상세계를 산산조각냅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떠나는 이유는 그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무대의 조명도 꺼져버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이 울려 퍼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그녀를 부수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의 온전함에 부딪혀 자신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떨까요? 플레이어가 꼬리를 말고 떠난 후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승리감이나 고소함, 복수의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의 게임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단지 승자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소중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녀는 침묵을 느낍니다. 이 침묵은 그녀가 한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외로움에 울리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가득 차 있으며 비옥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게임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그녀의 내면적 변화는 이제 그녀만의 독립적인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먼저 그녀는 감정적 주권을 성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기분, 행복이 더 이상 외부 요인 누군가가 전화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자신을 인정해줬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감정적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따뜻함, 자신의 빛,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합니다. 예전에는 경멸했던 자신의 일부 의존성, 집착, 순진함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경험의 일부로서 연민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런 취약함들이 자신을 위기로 이끌었고 그 위기가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치유로 이끌어준 상처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이제 그녀의 힘은 약점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녀는 명확함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한때 감정과 희망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그녀의 직관이 이제는 크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냉소적으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이죠. 그녀는 그들의 가면, 그들의 게임, 그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녀는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의 에너지는 일종의 필터가 되어 진정성만을 통과시키고 거짓은 밀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속임수를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떠나간 그 사람을 미움 없이 바라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낍니다. 구조자의 동정이 아니라 현자의 연민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반복되는 감옥에 갇힌 깊이 불행한 영혼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치유되길 바라지만 그것이 그의 길임을 이해하고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녀는 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줌으로써 마침내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여성은 영원히 달라집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도 무언가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상적이고 거짓된 것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존재만으로도 통제와 감정적 의존의 논리를 산산이 부수는 그 여성이 됩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두려워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약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반쪽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우주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사랑입니다. 투영이 아니라 명확함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진실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그 플레이어는 그녀의 삶에 들어와 그녀를 이용하고 상처 주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그녀의 촉매제가 되었고 융이 말한 바로 그 악마,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그녀를 자신의 길로, 진정한 신성한 본질로 이끄는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자신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빛은 영원히 그녀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고 그녀는 되찾은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장부에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공정한 거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고통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이 길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과거, 현재를 발견했다면 이 여정에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찾는 길을 걷고 싶다면 상징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에 단 한 단어, 온전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의지이자 선언이 되게 하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이 변화를 준비한 모든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깨어나는 힘임을 들어야 할 여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말이 당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함께 이런 깊고 변화하는 진실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독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짜로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게임은 바로 자신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